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지능의 교재를 활용해서 공인급수 3급 제가 3과부터 또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3과 한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PPT 자료를 활용해서 한자 한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한번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한자급수 국가공인 3급 사회, 정치, 경제하고 관련된 한자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배우실 한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글자도 있을 거고 이미 뭐 좀 배웠던 한자라든지 아니면 처음 배웠던 한자라면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 저렇게 외우는 거구나 이런 방법을 좀 터득하시면 좋겠습니다. 20자 배우실 건데요. 깨달을 각, 새길 각, 간사할 간, 낄게, 겸할 겸, 맬게, 맺을게, 시험이고, 버릇관, 얼굴끝, 삼갈근, 경기기, 속일기, 빌릴 때, 도둑도, 갑자기돌, 바큐리운, 만맹, 맹세맹, 모을모 이렇게 20자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게요. 는 깨달을 각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항상 뜻과 음을 담당하는 것들이 한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옆을 보시면 이 자는 배우락과 볼견이 결합해서 만든 한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할 때에는 아들이 배움을 할 때에는 눈으로 보여줬을 때 더 깨달음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림이나 자료를 주게 되면 더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배울 수 있게끔 보여준다 해서 단어는 가고 깨닫게 한다든지 감각, 느낄감을 써서 또는 발각되다, 뭔가 깨닫게 드러나게 해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울학자와 볼견이 결합한다면 깨달을 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지요. 두 번째 색일 각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와 뒤에 있는 한자가 연결돼서 또 다른 한자를 만들었는데요. 돼지의 자와 칼도라는 한자입니다. 이 돼지에는 우리가 띠로 할 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할 때 쓰는 그 돼지 해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돼지를 그냥 짐승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 원래는 넓은 판, 돼지처럼 큰 것 이렇게 사용을 해서 큰 것에 칼로 뭔가를 새겨 넣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시기가 좀 더 꼬아야 되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돼지 해자로 하셔서 돼지를 우리가 잡게 되면 돼지 고기의 등급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등급을 칼도 조금 잔인한 말이긴 한데 어떻게 좀 칼을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고 어떤 돼지라는 걸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돼지에게 칼을 들고 어떤 새김 작업을 하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새기는 작업을 도장을 새기면 각인이라고 하고요. 판에 새기면 판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작업을 새긴다라고 읽자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간사할 간자인데 계집녀가 여자녀가 3개나 있죠. 옛날에는 이 여자라는 부수 자체가 남자에 비해서 약간 아래 취급을 하며 나쁘게 사용하는 부수적으로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사할 간은 여기 있다시피 어떤 간간이나 간통할 때 써서 보통 간통할 간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유래를 보게 되면 임금의 후궁을 많이 거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이 아주 간교한, 간략한 어떤 표정도 짓고 어떤 꾀를 내기도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여자들이 그렇게 간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를 많이 거느린다는 표현에서 간통이라는 표현을 하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맺는 거를 간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간통이라는 말 자체가 여자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좀 하대하면서 나쁘게 표현하지만 간통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남자를 쓰지 않고 여자만 썼어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한자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끼일 개자를 보시면 양쪽에 자 여기에 사람인이 하나 있고요. 두 사람 모습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걸 두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서 어떤 토의를 한다든지 다툼이 있었을 때 이 가운데에 사람이 서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 역할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끼어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어서 개입하다든지 개의하다든지 제일 많이 쓰는 건 공인중개사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아, 사람 두 명 옆에 사람이 낀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벼 포기 사이 고를력 처음 보셨죠? 자, 겸할 겸자를 보시면 이 벼와라는 한자 두 개가 이 안에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가 이 안에 숨어 있는데 다 모양들이 좀 변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벼 두 개를 손으로 한꺼번에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겸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는지 제가 약간 한번 써볼게요. 음. 한자에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를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자는 나중에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또자가 되고요. 벼포기 사이 고를력자는 어디에 있냐면 색깔을 바꿔서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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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화가 하나 있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벼화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벼 두 개가 손으로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한자가 겸하다라고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멜개를 보시는데 사람과 이어멜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뒤에만 쓰게 되면 이어매다, 실의 이어매다인데 사람을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 그걸 우리가 관계라고 하죠. 엄마와 아빠의 관계, 나와 어떤 친구와의 관계,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실처럼 묶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관계에서 보통 멜개보다는 관계할게라고 많이 하는데 단어를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혼동스러워서 혼자 할 때는 매여 있다 해서 멜개가 되고 사람인이 빠지면 이을개나 이어멜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관계 맺다로 제일 많이 하시니까 이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맺을게 계약계는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쓰는 계자인데요. 세길깔과 큰데가 결합했다고 써 있죠. 여러분은 계약서를 쓸 때 어떨 때 쓰나요? 보통은 금액이 많거나 중요하거나 꼭 해야 되는 경우만 씁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록할 수 있는 칼이나 펜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걸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새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시대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어느 그릇 같은 데에다가 새겨 놓는다든지 또 뭐 짐승의 등 껍질이라든지 뼈에다 새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들고 큰 부분에다 큰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거라고 하는 의미를 두어 새겨 놓는다. 그것이 바로 뭐다? 계약이다라고 해서 계약이나 계기 이렇게 쓰고요. 또 재밌게 옛날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을 때 엄마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모임을 하나 만드시잖아요. 그쵸? 계모임. 그때 계자도 이 한자를 쓰게 됩니다. 서로의 어떤 약속 하에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맺는 모임이다 해서 계모임 할 때도 이 계자를 씁니다. 시어머니고가 나왔는데요. 여자하고 옛고가 결합한 게 딱 보이시죠? 여자 중에서 옛날 여자라는 뜻이어서 나보다 여자가 많은 나이를 먹은 여자인 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하고요. 이제 좀 잘못된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근데 재혼을 하셔서 며느리보다 더 젊은 여자를 데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나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오래 그 집에 거주한 사람을 우리가 시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 예시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서 고부가 나왔는데요. 고모라는 게 나왔죠. 이건 중국에서 온 유래 풍습인데요. 옛날에 중국은 이제 가까운 친인척과도 혼인이 가능했는데, 고모의 아들과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 고모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니, 내 고모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고자는 고모고도 같이 씁니다. 우리 그 아버지 여자 형제들을 다 저희가 고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시어머니 고가 고모 고고도 있다, 이렇게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과 익숙할 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한자를 흐트러 놓으면 마음심과 꿰관이라는 한자로 결합이 되는데요. 마음에 늘 나도 모르게 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셔야겠죠. 아래 조개 패고 옆전꾸러미를 깨우는 모습을 쓴 한자예요. 열매 실자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꿰어 있는 옆전꾸러미를 그려서 꿰어 있다가 중요한 뜻이고요. 마음에 꿰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늘 꿰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 뒤집으면 습관, 관행,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릇관, 익숙할 관, 마음에 꿰어 있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얼굴글을 보시면 나무목에 얼굴구라고 해서, 이 얼굴구가 원래는 나무목 없이도 쓰는 한자였는데 나무를 추가해서 쓰는데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나무로 얽어매면서 하잖아요. 그 모양을 잘 보세요. 쌓을구라고도 나온 한자들도 있어요. 다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서 나무 구조물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 올리면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구성되다, 구조물이다, 구축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구성,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요, 어떻게 집이 잘 빠졌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좀 가서 계약을 하죠. 그걸 구성이라고 표현하죠. 글을 봐도 목차를 보게 되면 책 앞부분에 이렇게 되니까 더 쉽게 볼 수 있고 이 책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틀 모양 기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목에다 이 구자를 써서 얽어매어 구조를 만드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 많이 보시는 한자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시죠? 맞아요. 상갓집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봉투 쓸 때도 많이 보시고요. 근조라고 표현할 때 많이 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한자냐면 말씀원의 진흙근이라는 한자인데, 여러분 진흙밭을 걸어가다 보면 잘 걸을 수 있나요? 옷에 튈까봐, 또는 발이 푹푹 빠져서 신발이 푹 빠져서 벗겨지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것처럼 쉽지 않게끔 내뱉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여서 진흙밭에서 걸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 가서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슬픔을 같이 동감해주고 최대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오는 것이 큰 예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조심한다는 거 근신, 그렇게 가서 조문을 한다는 건 근조,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뒤에 있는 진흙 근자가 발음을 정확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 뭐가 붙느냐,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한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한자예요. 다만 발음은 근발음을 하는 것은 거의 통일성 있게 가는 거니까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기자를 보시면 이 한글만 보고 이 경기를 운동 경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서울 주변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라고 하는 이 경기인데 수도권 경기도 할 때 경기예요. 몇 기라는 한자에 밭전을 추가된 건데, 여기 아래 있는 사람인변을 빼버리고 이 자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 몇 기 한자를 봐야 되는데 좀 큰 자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창과가 있어요. 이 창은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돼 있고, 작을 요자는 작은 구멍도 허락하지 않게끔 지킨다는 경우가 아주 삼엄하다는 뜻을 하시고, 중요한 밭과 땅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관할하는 사방 500리 땅을 경기 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내렸고, 중국은 땅덩이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의 범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서울, 한양, 주변 땅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얼만큼이냐에 따라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병사들이 땅을, 밭을 지키고 있는 땅이구나, 철저하게 하는 땅이구나. 그래서 경기 또는 기호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속읽기를 보시면 한자 쉽지요. 이 앞에 극의를 쓰고 뒤에다 하품음을 쓰셔서, 한자에서 하품음은 입 모양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하품할 때 입을 작게 하나요? 크게 하나요? 보통은 크게 하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한다는 뜻은 말을 잘한다로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데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기꾼, 기만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인데요. 말을 잘한다는 재능은 정말 좋은 재능인데, 그거를 좋게 사용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재능으로 쓴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품음자는 여기에서 말을 잘하다가 되는데, 이 하품음을 조금 더 얘기하면 노래가라는 한자 있죠. 그 노래가자도 뒤에다가 하품음자가 들어가서,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입이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노래가는 노래를 잘하는 입이다 이렇게 막 크게 크게 벌리면서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릴 때자를 한번 볼게요. 빌릴 때는 대신할 때와 돈인데요. 돈을 내가 없어서 내 대신 빌려주는 곳으로 갑니다. 은행을 가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하는 행위가 바로 대차, 대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출, 대차, 대여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발음 역할 쉽습니다. 대신할 때가 그대로 해주고 조개파가 돈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도둑도를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도 두 개가 정확히 나눠지는 한자입니다. 아래는 그릇을 상징하고 위에는 침 연자인데요. 위에 있는 이 한자가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고, 아까 하품음자는 제가 입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싶어서 입이 벌려져 있는 상태에 침이 질질질 흘리고 있는, 정말 아주 침면 이렇게만 해도 이 글씨만 봐도 상상이 될 정도로 참 잘 만든 한자인데요. 그릇에 있는 침을 흘리고 먹을 만한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먹어버린 도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둑도는 먹은 걸 훔치는 도둑이 되겠죠. 그래서 도둑을 우리가 도적이라고 하고, 도청이라고 하고, 바다에 있으면 해적이라고 하고, 산에 있으면 산적이라고 하는 그런 도둑을 뜻하는데요. 여기 침을 흘리게끔 만드는 음식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굶었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정말 몰래 먹지 않겠어요? 갑자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멍혈 더하기 개견인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는 구멍이고 아래는 개견이니까 구멍에서 무엇이 나왔나요? 맞아요.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갑자기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면 상당히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잖아요.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짐승들을 나도 모르게 치이게 해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죽어있는 짐승들을 보는 경우는 종종 있지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서로 또 얼마나 놀랬을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구멍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가 튀어나오는 걸 다 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딪혔다는 뜻을 대서 돌연
격돌, 우리가 막 돌발 상황 이럴 때 쓰는 돌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엄마와 아빠 유전자가 아닌 색다른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쓸 때 쓰는 돌인데요. 중요하신 것은 이 돌 발음이 여기에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혈 발음에서 리을 발음 하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좀 뜻도 도와주면서 어떤 뭐 발음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만 혈 발음이 그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음 역할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박휘륜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정확히 발음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륜 발음하는 한자들에서 보셨는데 둥글륜입니다. 둥글륜자도 이 아랫부분이 책책자자 뒤에는 위에는 하파랍처럼 생겨서 모일집자인데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주간에 글을 새기지요. 그 주간을 하나씩 하나씩 새긴 다음에 그걸 다 엮어서 돌돌돌돌돌 이렇게 김밥말이처럼 묶어 다녀요. 그랬더니 그 모양이 둥근 모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레바퀴의 바퀴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둘둘둘 말았던 책처럼 둥근 모양이죠. 그래서 둥글다라는 표현으로 바퀴륜, 돌륜, 그래서 둥근 차륜, 그 다음에 둥그렇다는 것이 돌아다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윤작,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윤작이라고 하면 한 논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면 봄에 씨앗을 뿌려서 모내기 해서 가을 거지를 하면 이제 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벼를 추수하자마자 정리를 해서 보리를 심어서 다시 여름에 보리를 추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윤작이라고 합니다. 또는 맹자, 성맹자인데요. 보통 이거는 맹자맹이라고 많이 아시죠? 우리가 맹자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만맹자예요. 첫째라는 뜻이고요. 아들인데 그릇 위에 올려놓은 아들입니다. 어떤 의미가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예쁜 아들이어서 귀하게 모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릇보다는 아이를 참 담아놓는 지금 말하면 요람 같은 좋은 침대, 좋은 이부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위쪽에다가 이렇게 모셔 넣는 아이를 뜻합니다. 저도 보면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저는 자녀가 둘인데 키웠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에너지를 100%, 1000% 썼던 건 첫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젊기도 했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나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서 정말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첫째 아들의 그 대우 그래서 여기서 만맹 이렇게 쓰시고 이 만맹자가 성씨 맹자로 쓰면서 맹자, 맹랑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맹세맹으로 갈게요. 발음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한자인데요. 발글명을 그대로 쓰면 좋았을 것을 명자가 맹발음으로 갑니다. 다시 그릇명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밝은 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는 것도 맹세의 행위죠. 저 이 사람하고 배우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 테니 증인이 되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맹세하는 날 축하해 줄 사람들을 모셔와서 하는 행위가 이제 결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말 밝은 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환한 날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맹세를 하는 행위인데 보통 이 물이 아니라 이 그릇에 피를 받기도 해서 혈맹을 맺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이다, 혈맹이다 이럴 때도 쓰는데 발음만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모을모를 좀 보시겠습니다. 없을막자와 힘력을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을 힘을 써서 모아오다, 모집해오다 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에 힘을 들였더니 모아지게 되는 행인데요. 모집하다, 응모하다 이럴 때 쓰는 모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여담인데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네, 지인들이 와서 눌러주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되다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느는데 저는 늘어가지 않는 아주 그냥
더디더디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벌써 7,0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 쾌감이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많이 기특해하고 있긴 하지만, 없던 것을 모아올 때는 정말 대단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 유튜브를 하면서 더 하게 됩니다. 없던 걸 힘껏 하게 되면 모집이 된다. 이거 한번 저는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3급 급수 한자 일부를 20절을 배우셨는데요. 천천히 해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봤더니 깨달아졌고, 칼로 새겼더니 새겨졌고, 여자들이 간사했고, 두 사람 옆에 사람이 끼어 있었고, 벼 두 개를 한 손으로 잡아서 겸할겸이었고, 사람과의 관계였죠. 큰 계약서는 칼로 새겨놨다고 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시어머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꿰어있는 건 버릇이었고요. 나무로 얽혀설켜서 구성을 만들었더니 그걸 얼굴구라고 했고, 상갓집 가서 진흙밭에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하라고 했고, 창을 들고 꼭 지켜야 되는 밭땅이 경기도 땅이라고 했고요. 말을 잘하는 하품음, 말을 잘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대신해서 돈을 내가 빌려오는 걸 빌릴 대라고 했습니다. 그릇에 있는 먹고 싶은 걸 침 흘리면서 먹는 걸 도둑도라고 했고,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돌이라고 했고, 술의 바퀴가 꼭 책 뭉치처럼 동글동글해서 바퀴륜이라고 했고, 그릇 위에 얹혀놓을 정도로 대접받는 맞이라고 했고, 밝은 날 물 떠넣고 맹세해서 맹세맹,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모아서 모을모,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떠세요? 3급 한자 상당히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이해는 할 만하죠? 오늘 3급 공부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3급 3과 두 번째 한자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